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부흥했던 때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이 문화예술이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였고 산업이 부흥했고 경제가 살아났죠. 자, 예술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나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술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예술과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마음과 정신을 다잡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화가협동조합의 황의록 이사장은 이 그림 한 점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는 분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실력 있는 화가들을 후원하고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문화예술에 소외된 초등학교에 걸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황의록 이사장 함께 만나봅니다. 황의록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기획처장, 경영대학원장을 지냈습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마케팅연구실장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학회와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한국화가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현재 한국화가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갤러리쿱 대표를 맡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네, 한국화가협동조합 황의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영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하신 거죠? 네. 화가 아니시죠? 아닙니다. 화가 아닌 분이 어떻게 화가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할 수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화가협동조합이지만 화가들의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래요? 화가들을 돕는 후원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화가들의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아는 사람이 이 조직력이 있고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하면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 부분의 전문가가 어떤 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연구자라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총장 되어야 된다는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하고 자기 연구하는 거 가르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 조직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질문을 드렸군요. 그러네요. 네. 화가들의 연합체이건 화가들을 돕는 후원자들의 연합체이건 거기에 이사장 책임을 맡는 사람은 경영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 그림 미술 계약은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두 가지 가까운 원인과 긴 원인을 볼 수 있는데 긴 원인은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에 있으면서도 대학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발은 대학에 있고 한 발은 기업의 자문교수로 큰 그룹 10대 그룹의 한 반 정도는 제 고객이고 그런가 하면 영세 기업들을 또 조직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후원하는 일들을 평생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다닐 기회가 많았고 물론 학생들도 저는 좀 특별하게 가르쳤어요.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는 게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제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을 넣어주고 싶어서 따로 수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과 일주일에 함께 공부를 하고 방학이면 같이 배낭을 메고 세계를 돌면서 세계를 보자 미래를 읽자. 그것이 제가 아이들 교육시킨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많이 가게 되고 해외 가면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 많이 다녔죠.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의 아뜰리에나 그림을 그렸던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좀 지적 사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좋아하게 되고 푹 빠져 있었는데 가까운 원인은 제가 경영학 교수지만 사실 사진을 좋아합니다. 사진? 네, 사진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폼 잡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사진을 전공한 프로 작가들하고 어울렸어요. 프로 사진가들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미대 출신이더라고요. 미대 회화과 출신들이 사진으로 전향을 해서 그래요? 사진작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가들을 소개받게 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전시회를 하면 초대를 하고 네. 오프닝 끝나고 뒤풀이를 가면 그 자리까지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함께 좀 다녔어요. 원래 미술을 좋아하셨고 한국 화가들하고도 그런 이제 교분이 생기고. 예. 그래서 어울리다 보니까 뒤풀이를 갔는데 음식을 먹고는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 돈이 없는 거죠. 누가 돈 내나.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눈치를 채고 나는 그래도 교수고 자문료가 있어서 지갑에 돈을 좀 넣고 다니니까 내가 오늘 쏠게. 네. 그렇게 몇 자리 했더니 소문이 나기를 황 교수는 화가들의 후원자다. 이래가지고 친구 신청, 페이북으로 친구 신청하는 화가들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밥 사달라고? 네. 그래서 전시도 가고 이제 작업실도 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작가들의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이 양반들 비참하다. 정말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대부분은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극소수의 몇몇 화가들 외에는 참 그렇죠. 어렵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건방지게 충고를 했어요. 이제 개학 교수고 자문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네. 남한테 잔소리하는 게 예. 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림 그려야 팔리지도 않고 힘들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 차라리 다른 직업 가지고 네.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예. 좋아하는 그림은 취미로 그려도 충분하지 않냐. 예.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이 화내죠.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미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생명이랍니다. 생명. 예. 그래서 그것에 딱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네. 더 이상 쓸데없는 잔소리할 게 아니라 예. 뭐라도 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잠깐 그림 몇 점 산 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뭔가 조직이 필요하겠고 네. 그런 생각이 결국은 협동조합, 화가조합을 만들게 된 화가를 거죠. 도와주기 위한 후원자들의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우리가 20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대개가 이제 기업인이거나 저처럼 교수거나 예. 의사나 변호사. 예. 쉽게 말하면 밥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원 좀 하실 여력이 있는 분들. 그렇지 큰 여력은 아니고 네, 어쨌든 자기는 밥 먹고 사는데 우리 사회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준 거죠. 예. 그걸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처음에 이걸 하겠다고 할 때 저는 경영은 조금 알지만 미술계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계에 있는 분들을 이리저리 인맥을 넣어서 좀 만나서 자문을 구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해봐야 안 된다. 돈 못 번다. 그림 못 판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이게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밥은 먹고 살고 누군가를 좀 돕자는 뜻 시작을 했으니까 돈 못 버는 건 좋다. 그런데 그림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면 그림 수요가 없다면 내가 하는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냐.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전 마케팅 교수거든요. 계약 중에서도 당연히 그냥 짓고 가지 않죠. 시장 조사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웬걸 그림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림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림 좋아하고 사고 싶은데 왜 안 삽니까? 라고 이제 재차 물으니까 나온 얘기가 나는 그림을 잘 모르고 그림을 사고 싶지만 그림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 그렇죠.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저 작가가 괜찮은 작가인지 이게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은 잘 될 수 있다. 대중이 그림을 모르는 대중도 안심하고 그림을 즐기고 살 수 있도록만 어떤 신뢰만 준다면 충분히 그림 팔 수가 있고 작가들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림이 잘 팔리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분들 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8분은 네. 다 후원하는 분들이잖아요. 후원하는 사람이죠. 그럼 누구 그림을 판다는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합니다. 예. 최초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력서를 받지 않고 예. 자기 작품 포트폴리오만 우리 조합에 보내면 예. 1년에 한 차례 예. 미술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작품 포트폴리오를 보고. 예. 그런데 심사위원이 누군지 심사위원끼리도 전혀 모르게 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심사해서 결과만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네, 네. 그래서 10명의 심사위원 중에 7명 이상이 이 작가는 좋다. 그래야 1단계 통과를 하고 예. 1단계를 대부분 통과 못합니다. 한 90%에서 95%가 탈락해요. 그렇겠죠. 자기 딴에는 나는 참 이름도 좀 있고 괜찮은 작가 해도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10명의 심사위원들이 보면 10명이 다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중에 7명이 좋아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명이 예, 그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예. 7명 이상이 좋아해야 1단계 통과. 예. 그걸 통과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2단계는 작가의 작업실 현장 심사.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림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앞으로 계획, 경제적 여건까지 그걸 심사위원들이 직접 가서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 대표가 갑니다. 대표가 가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품은 정말 좋고 열심히 하는데 형편이 넉넉해 보인다. 그러면 우린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네, 네. 혼자 되겠다. 굳이 우리가 돕자도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정말 실제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작품이 좋고 열심히 하는 작가만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 지금 작가 몇 분이 여기에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오, 40명의 화가를 네. 집중 후원하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 심사를 통과하면 초대전을 통한 공개 심사, 전시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개인전 또는 그룹전인데 안에서는 심사전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와서 보고 이미 소속된 작가들도 와서 평가를 하고 심지어 관람객도 오면 스티커 2개씩을 줘서 사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붙여봐라. 이렇게 해서 대중의 의견도 반영하고 페이스북에 작품을 다 올려서 예. 좋아요가 몇 개쯤 찍어지는 것까지 다 봅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엄격하군요. 대단히 엄격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모 작가라는 이름으로 전적인 지원을 하되 예. 2년 시한을 두고 지원을 합니다. 그 2년 동안 실제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가, 인간성은 어떤가, 작품은 평가가 끝났는데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조금은 까다로운 작가들이 덜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 예. 자기밖에 모르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가 나중에 내보내려면 서로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2년간 지켜보면서 그런 사람 골라내고 작품도 좋고 열심히도 하고 인간성도 좋으면 그때 수속 작가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때부터는 계속 후원을 합니다. 공모 작가에서 이제 소속 작가로. 그렇죠. 그 지금 40명이라는 거는 소속 작가를 말씀하시는 소속 작가는 17명이고 그 과정에 2년 심사 과정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네. 40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매년 지금 심사를 하고 지금도 심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00명까지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뭐 공모 작가,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시도 하고 작가들이 전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시를 못 하거든요. 예. 우리는 작가는 작품 활동만 하고 있으면 작품을 가져오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예. 돈 들어가고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한 건 조합이 다 해줍니다. 조합은 그러면 계속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지출하죠. 계속 지출. 그 18분이 계속 그러면 꾸준히 후원금을 내야만 되는군요. 그 18분은 조합원이고 예. 조합원이고 그 외에도 후원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55명 정도, 55개 기업 정도가 기업이 후원을 합니다. 예술사람 후원회라고 예사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조합원도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조합원 아닌 사람 대부분이 들어와서 우리들 활동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그 회원들 중에는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화가들의 뽑는 것만 어깨에 뽑는 게 아니고 뽑은 다음에 그 화가들이 역량을 키워서 예.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작가 워크샵. 미래 나오고 수십 년 그림 그렸지만 세상은 더 빨리 변해가니까 예. 그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 가치관의 변화, 주택의 변화, 뭐 다양한 미술 재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 모셔다가 네. 작가들에게 교육도 1년에 한 차례씩 시켜요.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예술가는.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만 드린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하고 성실한 건 당연한 거고 예. 열심히 하면 손재주는 늘지만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작품이 나옵니까?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행을 시킵니다. 작품 여행을. 해외여행? 해외 3주 내지 4주 해외여행을 매년 시켜줍니다. 매년? 매년. 이 네. 작가들 40명을 다? 다는 아니고 다 후보인데 본인의 형편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죠. 예. 신청을 받아요. 예.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여기에 가는데 원하는 사람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 하는 사람이 많죠. 신청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리가 비면 그 비용은 다 조합이 되는 거죠. 대주고 네. 후원사들이 이제 그런 자금도 그 비용을 대는 도와주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요. 그 참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따로 있고 그분들은 뭐 출자를 했고 출자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구조가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별도 후원하는 분들과 후원 회사들이 있고 네. 그래서 도와주는 대상 화가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작품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판매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은 일반 시민과 기업들이 구매를 하죠. 네, 그래서 후원자들이 사주기도 하고 후원자가 살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일반 대중이 다양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 작품이 팔리면 그거는 전적으로 화가한테 아닙니다. 수수료는 떼입니다. 판매 수수료를 떼야죠. 그렇죠. 그거는 협동조합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되죠. 재생산이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전액을 다 작가들에게 주고 싶어도 알겠어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 수수료 받고 후원자들이 낸 돈으로 화가들을 이렇게 여행을 보내고 갔다 와서는 그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전시를 하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 화가들의 그림을 초등학교 그것도 문화예술에 소외된 초등학교에 걸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건 또 뭡니까? 조금 전에 그 작가들 세계 여행을 보내고 싶은데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작가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돈이거든요. 예.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합의 돈으로 작가들을 여행을 보내고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림 그리고 전시하고 작품을 팔아서 여행 경비를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럼 공짜가 아니고 작가도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작가는 그게 먹혀들어서 작품이 잘 팔려서 여행 경비도 다 회수가 되고 오히려 작가한테 돈이 제법 가는데 반면에 전혀 안 팔리는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당수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조합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작가는 빚졌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경영학 교수다 보니 기업과 인맥이 많잖아요. 그래서 뜻이 괜찮을 만 뜻이 있을 것 같은 회사에 접촉을 해서 화가들 좀 도와라 여행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로 우리 후원 기업들이지만 그러면 갔다 와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보답을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호응하는 기업이 몇이 나와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작가들을 보내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갔다 와서 그림으로 보답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걸 그 회사에 주고. 그렇죠. 회사에 기증을 했죠. 그런데 찜찜해요. 기부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그림이 간다는 게 호의를 좀 계산을 이렇게 거래하듯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렇다면은 기업이 후원금으로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작가들 여행을 보내고 작가들은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기증하면 우리는 그 그림을 기업에 보낼 게 아니라
문화예술 소외지역 초등학교 교실마다 걸어주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기업이 돈 내서 네. 화가의 작품을 사서 초등학교에 기증하는 형식. 뭐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서가 아니고 예. 기업은 조건 없이 예, 작가들을 후원하고 좋습니다. 작가들은 그림을 초등학교에 또 기증하고. 초등학교 교실에 그림을 걸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오르시게 된 거예요? 또 그것의 효과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냥 우연히 떠오른 건 아닌데 제가 네. 현직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RPM이라고 마케팅 수학교를 만들어서 미래형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다른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태백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학생 하나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네. 자기를 태백소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백에서 자기가 본 거는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외에는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무슨 직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네. 내가 고등학교까지 무슨 꿈을 꾸었겠냐. 꿈을 꿀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꿈도 꾸는 거지. 아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겠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배낭을 지어서 방학이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게 하고 네. 책도 쓰게 하고 네.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일이 떠올라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술 소외지역 아이들한테 그림도 걸어주고 그림을 매개체로 해서 미래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하면 아이들이 감수성이나 아니면 상상력이나 네. 뭐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겠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뭔가 호기심을 갖지 않겠냐. 그럼 그냥 그림만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가서 교육도 합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요. 그리고 작가들과 작가 지도하에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 좀 괜찮은 그림들을 골라서 작가의 그림과 학생의 그림이 함께 같이 그 걸리고 시내 전시도 됩니다. 거는 게 아니고 교실에 거는 게 아니고 시내 전시. 예, 시내 전문 전시관에서 예. 함께 전시를 함으로써 예. 교사나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 소유지역이니까 그런 거 한번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럴 때 와서 그걸 보면서 함께 작은 예술 네. 축제 네. 뭐 이런 걸 했으면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대상 초등학교는 어떻게 고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하고는 싶고 좋은 일인 건 맞는데 네. 현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부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문화예술 체육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쪽에다 의뢰를 했어요. 전국 문화예술 소외지역 모든 학교에 할 건데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순차적으로 할 거다. 교육부가 좀 지역을 추천해 주면 어떠냐. 네. 그랬더니 교육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라면 역시 강원도다. 강원도를 먼저 해 주시면 어떠냐. 강원도부터 시작하자. 예, 그래서 강원도를 추천했고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제 금년도 내년 앞으로 3년 동안은 강원도에 집중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교육청이 학교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서 그림도 걸어주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알겠어요. 전시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소속 작가 또 공모 작가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화가들은 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예. 그래서 들리는 얘기, 작가들끼리 하는 얘기가 화가조합은 작가들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네. 작가들이 천국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별 따기다 들어오기 너무 그렇죠. 힘드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화가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겠는데요? 당연하죠.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져서 지금 뭐 정확히 경쟁률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통과율이 2% 미만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한 100명까지 늘려보겠다.
그렇죠. 뭐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여력으로는 예. 100명이 상한선일 것 같고 예. 그런데 모르지 앞으로의 능력이 더 커지면 후원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또 뜻있는 재단 같은 데서 도와준다면 예.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림 한 점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이게 모토입니까? 네. 그림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림이라는 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림을 하게 돼서 네. 그림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예술이죠. 그렇죠. 음악도 있고 뭐 수많은 예술이 있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없으니까 우선 화가들이라도 좀 돕자. 화가들 중에서도 좀 실력 있는 실력은 있고 어려운 소수의 작가를 좀 돕자 하는 것이지 그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림에 들어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림은 개인에게는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호흡. 산소가 부족해도 우리 모르거든요. 예. 점점 호흡이 곤란해지고 질식을 느낄지언정 산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못해요. 예술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술이 빠져버리면 오로지 머리만 과열되고 경쟁만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삶이 삶답지 않고 삶의 질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림은 개인에게는 산소 같은 존재고 사회에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부딪히고 부딪힐 때 더불어 산다는 건 부딪히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부딪힘이 매끄럽지 않으면 파열음밖에 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에는 윤활유 같은 존재고 또 저처럼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인데 눈에 보이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원가라든가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방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 돈은 많이 쓰고 효과는 오래 못 가요. 새로운 어떤 창조성은 예술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런 힘이 그러니까 나온다. 그런 경쟁력을 눈에 보이는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면 하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중요한데 네. 그게 결국 상상력이고 네. 그 원천이 예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술이 좀 더 삶 속에 스며들면 개인의 삶도 윤택해지고 사회도 부드러워지고 맞아요. 기업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죠. 한국화가협동조합 황의록 이사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